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지난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공부한다더니 왜 영상을 찍고 있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반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또 작은 아씨들이란 드라마 끝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전달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드라마를요 정말 안 봤었어요. 안 본 게 아니라 약간 못 본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왜냐면 감정 기복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특히나 막장 드라마처럼 막 울렁울렁거리는 거 있으면 그걸 보면 잠도 잘 못 자고 막 사람이 왜 저럴까 싶기도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요즘은 그게 인생을 제가 너무나 뭐랄까 지나치게 진지하게 봤달까 그런 특징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슈퍼마리오 같은 게임 할 때요, 그 맵에 따라서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죽으면 마치 내가 죽는 것 같고 막 깜짝 놀래고 막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되게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거나 아니면 정말 궁금한 소재가 나오거나 그런 경우에만 보고 좀 잘 안 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억지로 더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나름 울렁거리는 장면도 흥미있게 보고 조금 덜 진지하게 재미있게 드라마를 볼 수 있게 돼서 이제 요새 좀 드라마를 많이 보고 리뷰를 하게 되네요. 작은 아씨들이라는 드라마는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뭐 몇 화 몰아보기 이렇게 봤는데요, 정말 기분이 너무 나빴어요, 초반에. 그래서 보기 싫다는 마음이 되게 심하게 올라왔거든요. 근데 그 마음과 동시에 뭐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 생을 어렸을 때부터 뭐 현재까지 다 한번 이렇게 훑으면서 정화를 했거든요. 어떤 부분은 뭐 여러 번 거친 것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된 애들이 있거든요. 그게 숨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무의식에서 걸림돌처럼 너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는 어쩌면 그 사람한테 필요한 드라마나 영화일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숨어있는 나의 감춰진 정화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으로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됐고요. 정말 재밌었어요, 마지막 화까지.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애니어그램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첫 언니죠, 김고은 씨 같은 경우는 칠룡으로 보여요. 육날개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얼굴에 굉장히 감정이 잘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대사 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죠. 너는 이런 토스트 하나도 정말 맛있게 먹고 부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아이처럼 드러내는 부분, 그런 것도 칠룡의 모습이죠. 근데 도깨비 때도 그렇고 김고은 씨는 뭔가 내 삶에서 좀 성실하게 사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런 부분 때문에 칠룡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표정이 다 드러나고 약간 자신이 물욕이 있다는 거를 드러내놓고 그런 걸 보면 칠룡이 맞는데, 이제 본능을 보면요, 거기에서 김고은 씨는 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통해서 굉장히 다치고 그걸 통해서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보전이 1순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가족들이나 추자연 씨에게 되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면 사회적 본능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우세한지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일단은 7의 육날개고 사자인지 자사인지 둘 중에 하나겠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딸, 근데 남지현 씨 캐릭터로 보면 저는 조금 많이 헷갈렸었어요. 왜냐면 남지현 씨가 전에 어떤 다른 역할들에서 이유영 역할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센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의감을 드러내고 앞뒤 안 가리는 부분, 이런 게 있어서 이냐 팔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유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일날개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정의감, 그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본능을 많이 써서 이런 기자 활동을 통해서 세상을 돕는 데 쓰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남지현 씨 캐릭터가 사기 캐릭터거든요. 이 머리 가슴 장에 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굉장히 똑똑한 인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고모가 이 아이를 이사로 키우려고 했던 만큼 그런 지적인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리고 남지현 씨 캐릭터가 엠패스인 것 같아요. 기자로서 활동을 할 때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거나 이럴 때 냉철하게 그것을 이제 리포트를 해야 되는데 눈물을 흘리잖아요. 엄기주 씨 캐릭터가 악역인데 그 사람이 가짜 선행을 보였을 때 얼굴을 보고 저 서늘함은 가짜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엠패스들은 사실 사람이 얘기하는 그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서 진심인지 가식인지를 좀 파악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도 되게 뛰어나고, 마지막으로 장영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의감 그리고 의지 이런 것들이 강했죠. 태풍 관련한
뉴스를 찍을 때 그때 자기는 정말 강한 것 같고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할 때 그게 정말 판류형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판류형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두고 봤는데 마지막 화에서 내가 이렇게 기자로서 열심히 하는 게 사실은 네가 있어서 그랬다 하면서 이제 기자로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거를 뿌리치고 남자친구랑 해외를 가는 걸 선택을 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유영들은 결국 사람이거든요. 사람이고 관계에 중심적이다 보니까 그게 마지막 회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이유영이 맞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셋째 딸은요 3유형인 것 같아요. 근데 3의 사날개 3유형이 공감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기는 쉽진 않은데 그 사나기를 많이 써서 공감적이고 예술적인 기질이 굉장히 강한 그런 3유형으로 보였고요. 이 아이가 3유형이라는 느낌이 딱 들었던 장면이 이 아이는 굉장히 현실적이잖아요. 효린이의 집에 있던 어떤 조그마한 인형을 훔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기준 씨가 이지우 캐릭터가 야망이 되게 많은 걸 발견하고 좀 자신의 어린 모습을 투사했던 것 같아요. 야망들이 보였고 그래서 집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잘 사는 집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든 방법을 써서라도 유학을 가려는 그런 모습들이 삼유형스러운 것도 있었고 효린이한테서 얻은 블랙박스를 같이 이렇게 나무 밑에 묻어두는 장면이 있었죠.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언니한테 이렇게 뺏어주죠. 그럴 때도 그것에 대해서 효린이한테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김고은 씨도 7유형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나 믿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해놓고 이제 수면제 먹여서 재고 그걸 가져가려고 했고 이제 3유형인 셋째 딸도 이제 같이 거기다 묻는 거야 라고 해놓고 나중에 언니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간 룰브레이커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김고은 씨와 셋째 딸에게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또 공통적이었던 게 700억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통장 때문에 요구를 했을 때 몇 대 몇이냐는 얘기를 둘 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현실적인 물질적인 욕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장면으로 공통적인 부분으로 되게 흥미롭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첫째 딸부터 7유형 2유형, 3유형으로 봤고요. 그래서 다 좀 센 부분이 있죠. 애니어그램을 배우는 초반에는 이유형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는 사람 이런 이미지지만요. 이렇게 깊이 들어가다 보면요. 이유형들이 8의 화살표가 있고 옆에 번호가 13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센 이유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유형들의 격정이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또 엄청 세거든요. 이렇게 깊이 공부하다 보면 해당 유형에 대한 편견이 이렇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말 거기에서 놀라웠던 거는 이 세 자매가 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의 심리를 간파해서 살아남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정말 막내딸은 사나기를 많이 쓰고 예술을 하는 아이니까 좀 그래서 뭔가를 간파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둘째는 이 형들 워낙에 공감 능력이 좋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아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남재현 씨 같은 경우는 고문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상황에서 상대방이 무엇에 집착하고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하면 이 상황이 될지를 되게 잘 알아서 거기서 완전히 반전을 이뤄내죠. 그리고 김고은 씨도 마지막 화에서 엄지원 씨가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사실은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된다는 것들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심리를 배우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래서 심리라는 것은 배워두면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 외에 또 유형이 좀 두드러졌던 인물은요. 엄지원 씨가 정말 매혹적인 악역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엄지원 씨는 사회 성적 본능으로 보거든요. 엄지원 씨 캐릭터는 내가 실수로 엄마를 죽였는데 그거를 이제 감당하기 힘드니까 그 분노를 자꾸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데 쓰는 건데요. 사회 성적 본능이 고통을 분노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하는 악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연극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스토리를 짜고 그런 걸로 사람을 속이고 막 감정의 기복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이 불건강한 사성본이라면 저러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엄기준 씨는 명확하진 않았지만 육성본으로 보였고요. 3유형이 야망이라면 6유형이 야심이거든요. 6유형도 꽤 많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엄기준 씨의 그런적인 바람은 사실 와이프였던 것 같거든요. 아내에 대한 집착. 그래서 엄지원 씨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딸에게 엄마 어디 갔냐고 하면서 TV로 부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약간 편집증적인 모습으로 보였고요. 육성분들이 그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나에게 안정성을 주지 않을 때 그렇게 굉장히 공격성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와이프한테 너를 위해서 나는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인 걸 너도 알지,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의존적이면서 헌신적인 그런 모습에서 저는 이제 이게 1대1 본능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최도일이라는 인물은 O형으로 이제 파악을 했는데요. 인상 깊었던 게 여자 실장이 혹시 김고은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은주 씨를 사랑한 줄 알면 그 여자를 그렇게 건들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팔을 꺾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극 중에서 최도일 씨의 감정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하지만 김고은 씨가 왜 나를 이렇게 챙겨주고 도와줘요? 라는 질문에는 그냥 습관 같은 거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돕는다는 게 습관까지 된다는 건 그건 엄청난 큰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O형들이 이렇게 마음을 축소하는 게 있어요. 가습형이나 그랬다면 나의 어떤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절절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묵묵히 뒤에서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는 O형으로 보였고요. 특히 굉장히 싸움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런 신체적인 강함 이런 거에서도 어떻게 보면 8유형이 O형의 성장 방향이라고 하죠. 팔을 많이 쓰는 그런 강인한 O형의 모습이어서 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극 중에서 최도일이 상대편의 증인으로 나온다고 할 때도 그렇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 최도일이 딱 나오면 이 사람이 뭔가 해결 방법을 알고 있겠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뭔가 악의 편에 서는 것은 페이크일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O형의 어떤 장점을 극대화한 그런 캐릭터가 아니었나. 하지만 어떻게 보면 김고은 씨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서툴렀죠. 그리고 공항에서 마지막에 또 봐요라고 얘기한 건 분명히 다음을 기약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유형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제 스토리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또 그 사람이라면 수류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했던 그 아저씨 헤이제 씨였나요? 그 역할이었던 분은 어떻게 되셨는지 안 나와서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매가 셋 다 똑똑하고 재능을 가진 인물이지만 굉장히 힘든 환경에서 자라잖아요. 제가 과거에는 고통에 대해서 회피했지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재해석을 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난로에 손이 닿으면 뜨거워 하고 딱 피하는 것처럼 저도 어떤 저에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들 때 반사적으로 그걸 회피하고 싶은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느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할까 이렇게 바로 생각을 전환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세 자매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시고 고난까지 주신 거는 신의 엄청난 사랑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고 왜 보기 싫고 이렇게 찝찝한 느낌이 들었는지를 드라마를 보다가 명상하던 어느 날 이제 발견을 했죠. 그게 제가 바라보기 힘들어서 차마 감당하지 못하고 억눌러 놨던 엄청난 기억 하나를 정화를 했는데요. 그럴 때 저는 왕건이를 청산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그 시기에 대해서 정말 종횡으로 다 처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해결이 되지 않았었나 봐요.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녹여져 나오면서 명상 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떠오르고 해결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들도 뭔가 회피하고 싶고 뭔가 찝찝한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용기를 내서 바라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그 기억을 해결함으로써 좀 많이 편해졌어요.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시간이 되면 자막 작업을 하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험 끝나면 또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